이번 시간은 제5의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 구조적 특징 했으니까 형태적으로 인과류, 준인과류, 그리고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의미했죠. 먼저 1번에 인과류에서 사과, 자두. 사과는 인과류가 맞지만 자두는요 핵과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핵과류, 복숭아, 매실. 그래서 인과류라는 개념은 과일을 쪼개봤더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사과 배처럼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과류. 준인과는요 인과류하고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씨가 과육에 그대로 박혀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감귤이라든가 감 이런 경우. 그리고 핵과류는요 핵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씨가 하나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이 복숭아나 매실은 쪼개봤더니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류에 해당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했습니다. 입단화, 호달 구조, 떼알 구조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단립 구조와 입단 구조. 그래서 입단 구조라는 것은 흙 알갱이가 모여서 입단화를 이루는 것을 입단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입단 구조는 대공극과 소공극이 모두 많은 형태. 그래서 이 대공극에서는 투수성, 통기성이 좋아지고 소공극은요 보수력, 보비력이 커지는.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이상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입단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과 파괴되는 요인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1번에 나트륨 이온의 첨가. 이 나트륨 이온 첨가는 입단 형성 요인이 아니라 입단의 파괴 요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1번 이것은 입단 파괴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유기물이라든가 콩과작물 재배, 그리고 피복작물 재배 이런 것들은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3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벽과작물에 비해 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콩과작물은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생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유리질소를 토양으로 고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질소 시비량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질산 이온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질산 이온 형태로 흡수된다. 이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소의 흡수 형태를 보면 이 암모늄태 이온과 이 질산태 이온, 질산태 질소, 암모늄태 질소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어요. 3번 결핍 증상은 노엽보다 유엽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건 반대로 얘기를 했죠. 지금 질소 같은 경우에는 체내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된 잎에서 결핍이 되게 되면 오래된 잎에서 있던 질소가 어린 잎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노엽, 하위엽에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식물체 내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양분 흡수의 용매가 된다. 그래서 양분을 고체 상태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녹아져 있는 형태로 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에 녹아져 있는 이런 이온의 형태로 흡수하기 때문에 용매가 되더라. 물의 기능 맞죠? 2번 이 세포의 팽합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분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 팽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식물의 체제 유지가 가능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 식물체의 항산성을 유지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4번 물질 합성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 광합성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이 모두 다 이 물의 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이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습해라는 것은 토양 수분이 증가하고 따라서 토양의 공기가 감소해서 이 뿌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해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습해 대책, 이 밭의 고랑재배. 고랑재배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일황과 고랑을 만들었을 때 여기다 재배하겠다. 요건 습해 대책이 아니죠. 오히려 이 건조했을 때 재배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황 재배 요렇게 표현해야 요것이 이 습해 대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이 작물 재배 시 한해에 대한 대책을 모두 고른 것. 한해에 대한 대책이라 쓰는데 한해 여기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가물 한자죠. 그래서 건조해야 대한 대책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1번에 중경제초. 이 중경을 하게 되면 이 토양의 모세 공급을 끊어서 이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의 대책이 될 거고요. 밀식재배. 밀식재배하는 경우에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다 보니까 환경 조건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양의 입단 조성. 입단 조성하게 되면 이런 소공급이 많아지면서 이 보수력이 좋아지니까 한해의 대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번이 이 한해의 대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은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했습니다. 이 과수작물의 동해 및 서리 피해에서 가로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지금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 많이 보는 거, 이 따뜻한 지역에 배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무가 지금 사과나무, 배나무 중에는 배나무가 해당돼요. 그래서 배나무의 경우 첫 번째 가로는 배나무. 최근에는 온난화 영향으로 개화기가 빨라져 가로에서 서리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그 늦서리 피해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핵과류, 복숭아와 같은 핵과류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 핵과류 두 번째 가로입니다. 가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지표면은 기온이 낮고 이 지표에서 멀어지면 상층부는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온 이 역전 현상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 송풍법에 의한 바람에 의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배나무, 핵과류, 송풍법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작물의 생육 적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 대사작용에 따라 적원이 서로 다르다. 그러죠. 이 대사작용에 따라 다르고 생육 단계별로 적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 발화 후 생육 단계별로 적원이 있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3번.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이 품종에 따라서도 생육 적원이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4번. 이 주간과 야간의 적원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이 변온이 이 작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내용의 가로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가로와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가로가 같은 지점. 이쪽에 광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온도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X축에는. 그래서 이런 광이나 이산화탄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는 요것을 우리가 포화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호흡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지점. 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 광합성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에 봤더니 호흡에 의한 방출과 광합성에 의한 흡수. 그래서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그리고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그리고 두 번째는 방출량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내음성이 가로 작물은 가로보다 강보상점이 높다 했습니다. 내음성이 약한 것들은 강한 것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그래서 흡수량, 방출량, 약한, 강한 요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우리나라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박 이야기가 나오면 국지적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국지성 그리고 지역적 국지성을 갖는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린다. 아니면 몇 월경에 집중된다.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전국적으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지역적 국지성이 아니죠. 그리고 7월에 집중. 그러면 시간적 국지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기억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번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우박의 특징 맞습니다. 디귿번 피해 지역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이것은 지역적 국지성을 갖는다. 해서 디귿번도 옳은 표현. 니을번 피해 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하여 이듬해 결실률을 높인다. 우박 내렸다고 해서 모든 과실을 제거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했습니다. 시설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하고 비료 성분이 집중적으로 작물의 토양 수분 흡수가 비료 성분에 집적으로 작물의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영양소의 불균형을 이룬다. 이거 염류집적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겠죠. 비료 성분의 집적. 이랬으니까 염류집적 해서 3번의 염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삽목 시 밝은 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이 옥신 밝은 촉진제로 사용하는 거 맞고요. 사과나무 적과제로 옥신제 이것도 맞습니다. 씨 없는 포도 지벨렐린. 이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지벨렐린 그리고 씨 없는 수박은 코리친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4번 이 사과나무 낙과 방지제로 시토킨계 물질을 사용한다. 시토킨계 물질이 아니라 옥신계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옥신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옥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층 형성이 억제되면서 낙과나 낙엽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했는데 낙엽과수는 가을 노화 기간에 자연적인 기온 저하와 함께 내한성 증대를 위해 잠정적으로 저온에 노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온에 노출돼서 내한성이 증대되겠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야생 적응 훈련한 거죠. 그래서 경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14번 재래 육묘에 비해 플러그 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 이 플러그 육묘 이 공정 육묘를 이 플러그 육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정 육묘라는 것은 이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이 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 육묘의 이 장점이 아닌 것 했습니다. 1번 노동 기술 집약적이다. 이 노동 기술 집약적인 것은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 되겠죠.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 이것도 이 장점이 됩니다. 기계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 장점. 그래서 노동이나 기술이 집약적인 것은 이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5번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겁니다. 과체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겠죠. 육묘하면 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2번 벼 재배 시 감자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동안 감자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편이고요. 3번 봄 결구 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일부러 엽채류 같은 경우에 추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이 추대가 되면 그때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대를 늦춰야 돼요. 그래서 이 추대를 유도한다. 이건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6번. 삽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실생묘처럼 이렇게 종자에서 싹이 나와서 이 과일이 열리는 거하고 아니면 가지를 이렇게 하나 잘라서 이걸 가지고 발근시켜서 과일이 열리는 거 어느 게 빨라요? 이쪽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모주의 유전 형질이 후대 똑같이 계승된다. 요것이 영양 번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하나 잘라서 꽂아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면 이 가지가 원래 붙어있던 나무의 이 유전 형질과 얘는 100%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갖는 그러한 개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 오른편이죠. 3번 이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도 영양 번식의 특징입니다. 4번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것도 영양 번식의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삽목이 아니고 접목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삽목이라는 단서를 붙여줬기 때문에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주요 피해 작물이 아닌 것 됐습니다.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가지과 다시 말해서 이 토마토, 고추, 가지, 감자 이런 것들에 쉽게 감염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가지, 고추는 가지과 그리고 그럼 사과하고 배추가 가지과가 아닌데 이 담배 모자이크 요 사과에도 과수에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배추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8번 식용 부위에 따른 이 분류에서 엽경 체류가 아닌 것 시금치, 잎줄기, 잎이나 줄기 먹는 거 맞죠? 미나리도 잎이나 줄기 먹습니다. 마늘은 인경 체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도 잎줄기 채소로 봅니다. 하지만 오이는 뭘로 봐요? 과체류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가로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했습니다. 이 저온에 의하여 꽃눈 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우리가 춘화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당근, 양배추 등은 가로 이 녹식물 춘화형이죠. 녹식물 춘화형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감응하여 화합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춘화철이라는 개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춘화철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온도대를 거쳐야 나중에 개화 결실하는 것을 우리가 춘화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도대에 따라서 고온과 저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고온 춘화형, 저온 춘화형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일반적으로 춘화라면 저온 춘화형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특정 시기별로 놓고 보면 종자 춘화형, 녹식물 춘화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종자 춘화형은 최하 종자 때, 녹식물 춘화형은 녹체기에 저온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작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뭐냐 했습니다. A 농가 과실이 자람에 따라 서서히 호흡이 저하되다가 성숙기를 지나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과실. 그러면 요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일이 S자 생장 곡선을 그리는데 과일이 어렸을 때는 호흡량이 많다가 서서히 이런 감소하는 이러한 호흡 양상을 보이는 작물, 이것을 비호흡 급등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숙기에 가서 호흡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성숙기에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 보이는 이것을 호흡 급등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 농가는 이러한 호흡 급등형 작물을 재배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호흡 급등형 이 작물이 뭔지 보시면 되겠고요. B 농가 성숙기가 되어도 이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실. 그러면 비호흡 급등형. 그래서 A 농가는 호흡 급등형, 그리고 B 농가는 이 비호흡 급등형입니다. 그러면 이 A 농가 사과, 1번에 A 농가 사과는 호흡 급등형이죠. 블루베리 비호흡 급등형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 살구하고 키위가 나왔는데요. 이 살구 호흡 급등형, 그리고 이 키위도 키위 참다래죠. 이 호흡 급등형입니다. 3번 A 농가 포도는 비호흡 급등형이에요. 바나나 호흡 급등형 반대로 얘기를 했고요. 4번 자두 A 농가 자두 급등, B 농가 복숭아 급등. 그래서 이 순서대로 A 농가 호흡 급등, B 농가 비호흡 급등. 이것은 1번의 사과와 블루베리가 해당되겠습니다. 21번 도로 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화훼 작물. 야간에 조명을 받았더니 개화가 지연됐다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것은 단일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일식물이 야간의 조명에 의해서 이 장일 상태가 됨으로써 이 꽃이 안 피더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단일식물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이 국화 단일식물, 시클라멘은요 중성식물입니다. 장미 중성, 페튜니아 장일, 금호초 장일, 제라리움 중성, 칼랑코에 단일, 포인세티아 단일. 그래서 이 칼랑코에나 이 포인세티아 같은 이러한 단일 식물들은 야간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 단일 상태가 되어야 꽃이 피는데 야간 조명에 의해서 이 장일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개화가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번 A 농가에서 실수로 2도씨에 저장하여 저온 장애를 받게 될 품목은 근데 장미, 백합,
극락조와 국화. 이것은 저온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 도시에서 그러면 이 대부분 저온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화이류들도 이 저온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절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온 장애가 발생했다. 이 저온 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열대나 아열대 원산의 이 작물들이 이 저온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미, 백합, 극락조화, 국화에서는요, 극락조화가 이 열대 작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극락조화가 이 저온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다. 23번 A 농가의 하우스 오이 재배 시 낙과가 발생했다. B 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할 항목은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근 재배 방식, 일조량, 탄산 시비. 낙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그 오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 결과성이 좋고 옥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낙과 발생이 잘 안 돼요. 이러한 옥신 함량이 높고 이 단위 결과성이 높은 것들은 이 낙과 발생이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낙과의 발생 원인을 보면 일단 수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이 양분이나 수분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보면은 일조량 같은 이러한 광 부족에 의해서 이 낙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수경 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수는 했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은 물. 이러한 지금 그 수경 재배에는 이 물이 될 수 있으면 중성에 가깝고 어떠한 무기 이온의 농도가 낮은 물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 이 각종 양분을 사람이 양분을 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깨끗한 물이 좋아요. 그래서 철분 함량이 높은 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번 나트륨 염수 함량이 100ppm 이상인 경우, 이 나트륨이나 염수 함량이 높으면 pH 상승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 중성에 가까운 물, 이것은 사용 가능하겠죠. 중탄산 함량이 50ppm 이상인 물, 50ppm 이하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가 아닌 것 했습니다. 연질 피복제 했는데 폴리에틸렌 연질 피복제죠. 그리고 2번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는 연질보다는 경질 쪽에 가깝고요. 염화비닐 연질, 그리고 에틸렌 아세트산필름, 이것도 연질 필름입니다. 그래서 2번이 경질, 그리고 1, 2, 3은 연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기 조금 어렵게 푸실 만한 것들이 25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2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도 아마 그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그거 말고는 없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라든가 2번, 그리고 4번, 2번, 그리고 1, 2번, 그리고 4번,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8번, 9번 같은 문제요. 그리고 10번 문제, 11번, 그리고 어떤 15번,
18번, 19번. 이런 문제들은 쉽게 아주 용어만 알아도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얼른 그 푸른 그 번호 수가 한 10개 이상 되죠. 그러면 얼추 한 50점 정도는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외에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제 한 서너 문제 제외하고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풀 수 있었던 오해 같은 경우는 약간 평이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출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재배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60점 정도는 뺄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